안녕하세요, 한이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갖고 온 책은 경제 분야의 책이고요. 바로 이 책,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이라는 책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인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과는 다르게 경제, 이제 행동 경제학 분야이기 때문에 좀 돈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다방면으로 여러 회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5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5년 전에 제가 자동차를 교체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제가 5년 정도 이제 돈을 모아놓고 자동차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적금을 들어놨고, 그 적금이랑 일부 보험을 깨서 이제 자동차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그 전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굉장히 노후가 됐냐, 이게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죠. 기존에 이제 타고 다니던 차도 충분히 더 5년 이상은 탈 수 있던 차였고, 심지어 소모품 타이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주요 소모품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적금이 되고 새 차를 살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기존에 타고 있던 차가 눈에 안 들어오고 새 차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성이라는 부분에서 함정에 빠져서 그때는 좀 매몰되어 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몇 천만 원이라는 그 돈을 갖고 우리 부부가 만약에 그 당시에도 이제 빚이 있었고 지금도 빚이 있지만 그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으면은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만약에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은 적어도 3, 4년은 1년에 한 번씩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적어도 5년 동안은 주 1회 외식을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와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상대성이라는 부분을 그때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할 때 상대성이라는 함정에 충분히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왜 상대성의 함정에 빠지는지 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러한 상대성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인간은 정말 손쉬운 비교를 좋아합니다. 이제 즉 어떤 말이냐면은, 인간은 이제 세일 상품이라든지 1+1 이런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앵커링 효과, 이 앵커링 효과라는 부분도 이 책에 나오는 일부분인데, 이 다음 내용에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런 마케터들, 이 마케팅에 이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손쉽게 놀아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뇌 자체가 어려운 거를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바로 이제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그 본능을 타고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TV를 구매하고자 이제 가전 마트에 왔습니다. 이 가전 마트에 왔고, 이제 가전 마트에 왔더니 딱 TV 3개가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죠. 이 3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50만 원짜리 TV가 있는데요. 이 TV는 36인치짜리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제품은
80만원짜리 LG전자 제품이더라고요. 이거는 42인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옆에 있는 제품은 제일 고가로 200만원짜리 제품이고 삼성전자 제품이고 바로 55인치 TV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TV를 선택을 할까요? 실험 결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데 LG전자 이 42인치 TV를 선택을 했고 스스로 그 선택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도 딱 이 세 개 안을 옵션을 보면은 당연히 LG전자 TV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매장에 있는 마케팅, 이 마케터들의 이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LG전자 제품을 팔려고 그렇게 그냥 설계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이 중소기업 제품과 삼성전자 제품은 정말 그냥 우리의 심리 상태를 조정하기 위한 사이드 상품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유도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설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TV를 고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요인 중에 우리는 지금 비용하고 인치수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TV는 그냥 화면이 크고 돈이 비싸고 적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죠. 뭐 메인보드, 아니면 뭐 액정, 뭐 화질, 아니면 뭐 얇기, 뭐 무게,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마케터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비교하기 쉽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상대성의 함정에 빠지도록. 바로 인치수와 가격, 이 두 가지 하나의 그 요인으로만 묶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딱 바라봤을 때, 두 번째 LG전자 제품이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제품인 LG전자 42인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어떠한 매장을 가더라도 이러한 할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의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손쉽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뭐 한두 가지 손쉬운 비교를 또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이게 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라는 개념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경제죠. 경제는 복잡계죠. 복잡계는 이러한 TV 제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상상조차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부동산이나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가지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LG전자 좀 전에 설명한 42인치 TV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은 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상대성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이제 돈이라는 매개체를 객관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신발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는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5만원짜리예요. 이제 마음에 드는 신발을 하나 집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매장 직원이 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만 가면은 좀 더 큰 매장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제품을 무려 2만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 같아도 바로 달려가서
3만 원 할인되는 그쪽 제품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파를 사러 집 앞에 있는 가구점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소파의 가격은 이제 300만 원이고요. 이 300만 원짜리 마음에 드는 소파를 이제 고르는 순간 점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 앞에 10분만 걸어가면은 좀 더 큰 가구점이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소파를 무려 3만 원을 깎아서 297만 원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300만 원에서 이제 3만 원을 깎아주는 그 상황에서 10분을 걸어갈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3만 원 때문에 뭐 300만 원짜리 사는데 3만 원이 뭐가 대수야? 그냥 사지. 아이,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만 아까워.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전자와 후자 생각해보면은 돈의 가치와 이 물리적인 거리라든지 모든 환경이 동일하죠. 그냥 상황, 그 맥락만 틀려졌을 뿐인 겁니다. 동일하게 10분 거리 왔다 갔다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3만 원이라는 가치,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상대성의 함정에 빠져서 그 돈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 상황, 그 맥락 속에서 그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쉬운 것만 좋아하고, 뇌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제 비교하는 것만 좋아하고, 마케터들의 노름에 노란하고 이제 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상대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할 때 다른 쪽에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10만 원짜리 음식을 레스토랑에서 먹고 있는다라고 아니면은 먹으러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저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일해야 되지? 몇 시간을 희생해야 되지? 또는 20만 원이면은 뭐 내가 삼성전자 주식 몇 주를 더 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투자한 만큼 잃는 기회비용을 반드시 생각해서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투자,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제품을 바라볼 때 그 제품의 실제 가격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조금 오바스럽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호가가 만약에 한 5억짜리 아파트인데 갑자기 급매로 떠서 한 4억 5천에 매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아파트를 바로 구매하죠. 근데 이제 구매를 했죠. 그럼 차익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여러분 주머니에 바로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은 5천만 원을 번 게 아니고 4억 5천을 쓴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내 100% 돈으로 이런 차익을 실현해서 다시 되팔아서 5천만 원의 차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 굉장히 안 좋은 부동산 영향을 받고 있는 바로 직전, 부동산 폭락장 바로 직전에 우리가 구매를 했다고 치고 구매를 하자마자 1개월 만에
뭐 5천만 원, 1억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4억 5천만 원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 순식간에 1개월 만에 손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차익을 생각해서 뭐 투자라는 개념을 하기보다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물건을 구매하던 간에 이 돈의 가치는 일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서 뭐 할인 행사나 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원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이건 뭐 정말 일반적인 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뭐 과자나 어떤 물건을 하나 사면은 만약에 뭐 과자가 한 개에 1,000원입니다. 근데 1+1 행사를 해서 1,500원에 팔죠. 뭐 대부분 이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1,500원짜리 1+1 행사로 과자를 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00원을 절약한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은 1,500원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뭐 할인 행사라든지 1+1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눈에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고 좀 그런 부분이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객관적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휘말리게 되고 이런 상대성의 함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글을 쓰고 나서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 분들이나 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간의 뭐 타고난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역으로 활용하면은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인생에도 양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부의 감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